분위기 압도되었습니다. 쫄았고요. 뭐 어떤 학생들은 울면서 나가기도 하고. 사대생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저는 사실 시험을 2번 봤어요. 둘 다 서류는 합격했는데 첫 번째는 면접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걸 아예 몰랐어서 들어가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4대 역학이라고 하죠. 동역학, 연력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추가로 하나 하는 게 제어랑 수학. 되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여쭤보시는데 챕터별로 가장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설명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학부 때 배웠던 책 그냥 4권 다 갖다 놓고 달달달 보고 또 보고 예제 문제 풀어보고, 문제보다는 확실히 개념적인 거? 정말 예제 이상의 문제는 풀지 않았고 뒤에 연습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았고 문제 푸는 거는 다 예제 위주로. 같이 준비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문제 나올 것 같다 하는 걸 연습식으로 적어서 오늘은 뭐 공업수학 하는 날이다 하면 관련된 문제들을 적어서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문화기술대학원 같은 경우는 자유형식 PT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세션인데요. 내가 뭘 연구하고 싶은지,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 이게 지금의 연구 관심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 와서 어떤 레벨에 관심이 있고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화기술대학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가지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문화와 기술이 3가지인데 이 3개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서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과마다 조금 달라서 의과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논문을 발표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전산학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시험, 전자과는 그냥 인성면접, 이런 식으로 과마다 좀 달라서 과별로 이제 뭘 요구하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성 질문들을 구글닥에 써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고 그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 중에서는 학부 때 전공이 기계공학이었는데 이제 제가 석사 때 전기전자로 전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전과를 했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거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다 보니까 미국에서 계속 뭐 석사, 박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한국에 돌아왔는지에 대한 답변,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바이오메디컬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름은 바이오메디컬이었지만 그 엘렉트로닉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거기에 흥미가 생겨서 전기전자를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대생이다 보니까 분위기 압도되었습니다. 쫄았고요. 자대생 분들은 되게 익숙하시니까 주변을 잘 돌아다니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막 인사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과자도 먹으라고 갖다 놓으셨는데 뭐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 자기소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떨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질문하시더라고요. 저 실험 결과는 왜 저렇게 나오냐, 뭐 A라는 결과는 B랑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왜 높다라고 설명을 했냐, 이걸 어떻게 뭐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논문 디펜스 하듯이 진행을 했었어요. 부학생회장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빡세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창업 지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러고, 뭐 어떤 학생들은 울면서 나가기도 하고, 옛날에 저희 이제 선배 지원자 분 중 한 분은 발표를 하다가 쓰러지셨다고, 그런 정도로 엄청 빡세게 이제 면접을 보긴 하는데, 다들 이제 제 친구들은 다 탈탈탈탈 털렸다고 하는데 붙은 거를 보면은 분위기랑 큰 상관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면접할 때는 3명이 같이 그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되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였는데 그 면접 보는 그 당일에 미국 소재를 나온 학생이 딱 3명이 있었던 거예요. 저 포함을 해서. 근데 그중 어떤 친구가 나는 영어 면접을 봐야겠다고 저희 셋이 이렇게 그룹이 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영어 면접을 했거든요.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자기 답변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답변을 서로 하고 서로 까라고 하셨거든요. 답변이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좀 까라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서로 기분 나쁘게 까지 않고 좋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면접 대기실에서는 정말 떨렸는데 의외로 교수님들을 뵈러 들어가니까 교수님분들께서 되게 차분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잠시만 우물쭈물하면 시간도 주시고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영어 수업이 조금 어려웠어요. 수업 자체도 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텀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의사소통에서 약간 문제를 겪기도 했고 초반에 영어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교수님분들도 한국인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 잘 들려요. 그래도 한 학기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적응돼갖고 난이도는 혹시 어떤지? 난이도 학부 때 배웠던 어려운 수업들이 이제 대학원 오면 기본 수준이 된다? 그 정도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던 수업이 있는데 뭐 그때 평균이 뭐 45점이라던가 되게 쉬웠던 경우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어렵다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학부 때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정도지 엄청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고요. 자율 출퇴근이어서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늦게까지 일할 때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11시 정도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지키지 못해서 선배님들한테 좀 많이 혼나긴 했는데 내가 찾았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보통 오후 때죠. 이제 다들 나와 있을 시간대에는 나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시간대는 있습니다. 전문 연구요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붙게 될 수 있는데요. 국비 장학생, 카이스트 장학생. 국비가 이제 석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등록금이 900만 원이 넘나? 그 정도 되는데 매 학기 75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붙게 되었고요. 교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야 될지 내정이 되어 있는 연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내는 건 얼마 정도 돼요? 예전에는 달랐었는데 이제는 같아져서 7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3살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표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 이게 연구실이 얼마나 과제를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동적인데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월급이 엄청 많다는 아니고 그냥 보통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연구실 과제가 좀 많이 들어갔고 집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데에 대한 과정을 굉장히 잘 아는 학과도 있는 반면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했던 대학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학교가 특히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저 혼자 준비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만약에 여기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거나 준비할 사람이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그냥 무조건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 하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정보를 구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은 각 학과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연구실 사이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개인의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 특히 타대생 출신인 대학원생들한테 보낸다면은 더 정보를 얻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카이스트 설 1위는 누군가요? 거의입니다. 거의요. 거의요. 아 당연히 저희 거위님이시죠. 거위님. 최고 지위가 아마 거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학생이고